형들아 심의가 야, 이 하작을 신청하니 안 하니? 새로 하니 옛날에 했던 거니? 야, 하작 신청은 옛날에 해놓은 거야? 아니면 매번 신청을 해? 어? 아니, 그 출석을 동그라미 친 애들은 빼는데 계속. 야, 있는 거는 70명인데 와 있는 건 지금 한 25명, 30명밖에 안 되는데 출석을 부르고 뭐 하냐 이거. 이름에다 동그라미 쳐 내달라고 하니까. 뒤로 돌려. 이름 동그라미 치고. 없는 사람은 이름 적어놓고 학원 측은 그래도 수업을 듣냐 안 듣냐를 알아야 되나? 근데 A 들었다가 B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그런 경우인데 거기 있으면 적고 없으면 이름만 적으면 돼. 동그라미 치고 없는 사람만 이름 적으면 돼. 자. 잘 들어봐. 지금 너네들이 이제 풀고 채점을 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게 다 답은 알아, 그치? 그렇지? 모르는 애도 있다가도 질문하면 되겠지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수업이 왜 하냐야. 너희들도 알다시피 지금까지 5개년 동안 6월, 9월 모의평가를 본 걸 수능을 봤더니 그 유형에서만 나왔어. 그 유형 벗어나서 내지 않았어. 니들 작년 우리가 올 초에 2월부터 풀었는데 내가 너네한테 내가 말해줬어. 야, 이게 6월, 9월 수능, 6월, 9월 수능 계속 부문제 유형이야. 그래서 내가 너네들 물론 여기서 2월 달부터 들은 애들 몇 명 안 될 거야. 진짜 2월 달부터 수업 들은 학생 삽니다. 와, 귀한 학생. 하나, 둘, 셋, 넷. 와, 이 학생들 뭐지? 저 옛날에 그 지하에 그 뭐더라? 그 뷔페가 있었는데. 애슐리 맞아, 애슐리. 애슐리 데려가서 사줘야 될 학생들이 아니고 국보급 학생들 아니니까 70명, 80명 중에 5명 2월부터 들어요. 자, 그 정도로 내가 2월 달부터 얘기했습니다.
6월 시험 중요하다, 9월 시험 중요하다. 6월, 9월이 왜 중요하냐? 6월 거 정리해놓고 9월 거 정리해서 두 개의 유형만 잘 하면 수능 때 나온다. 알았죠? 그러니까 어차피 니들 와갖고 매주 일주일에 2번씩 푸내도 되고 안 푸내도 되는데 이미 풀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형이 어느 정도 많이 익숙하지. 그런데 지금 나눠준 6월 9는 이제 뭐야? 자, 너 진짜 6월 9일이 중요하다고 얘들아. 알았어? 그래서 일부러 비포 용지로 뽑아준 거니까 항상 내가 화작이 좀 안 된다 싶으면 그 시험지 2개 딱 펴놓고 선생님이 필기한 것도 보면서 아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풀어야 되지 하란 말이야.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한 장짜리 또 6월 9월 문제 유형 정리한 거 나눠줄 거야. 알았지?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자 그래서 일부러 2개를 나눠놨어. 왜? 비교하라고. 자 그러면 오늘의 9월 문제를 봐보자. 자 9월 문제 35번 문제 얘들아 똑같은 문제문이지. 이거는 완전히 이제 확정이야. 확정. 이 문제는 무조건 말하기 방식이야. 35번은 말하기 방식이고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 끊어읽기를 하되 자 시작한다는 이미 뭐야? 시작한다와 마무리한다는 위치가 지정됐으니까 이건 끝난 거야. 왜? 1문단 보면 되고 마지막 문단 보면 되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2번이야. 중간중간에 내용을 요약한 걸 어떻게 찾냐? 그치? 근데 중간중간에 요약을 하는 순간 주제를 강조하는 거 무조건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패스해야 돼. 그러니까 니네가 찾을 것과 못 찾지 말아야 될 걸 구별해야 된다고. 얘는 찾으면 절대 안 돼. 그럼 뭐 해야 되겠니? 한마디로 1, 3, 4, 5번을 풀어서 나머지가 답이 아닐 때 그냥 2번 답하는 거. 근데 지금까지 찾기 힘든 게 답이 된 사례가 없었다. 그러니까 2번 따위는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럼 잘 봐. 1문단에서 준비과정 발표는지 봐야 되죠. 전문가가 말하는 거, 교수, 연구인, 연구 이런 사람이 말한 거 있는지 봐야 되죠. 마지막 문단 봐서 이해하고 점검했는지 봐야 되죠. 질문하고 답하는 순간 발표 내용 전이야. 틀릴 수 없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했는지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니네도 알다시피 질문하고 있었죠. 그리고 답했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네, 대부분 끊어먹기라고 대답하네요. 이렇게. 질문하고 나니까 대답하네요. 그랬잖아. 그럼 질문과 대답이 있었다는 거잖아. 이해돼? 그래서 답은 자 5번이었던 거. 아시겠죠? 자 됐지? 자 다음에 자 두 번째 36번 문제. 얘들아 우리가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36번은 지금 계획을 주고 반영 물었잖아. 근데 더 일반적 유형이 뭐였더라 지금까지? 자료 활용 문제였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자료 또는 계획 반영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죠? 근데 둘 다 결국은 뭐야? 사실 일치 문제죠. 그죠? 지금 이 문제도 결국은 얘들아 잡아. 이런 계획 세워놨는데 반영된 거 그러면 있냐? 없냐잖아. 맞죠? 그러니까 사실 일치 문제. 자료 사실 일치냐? 전체 사실 일치냐일 뿐이죠. 됐어? 그럼 나는 이거 나올 확률 80%, 이거 나올 확률 20%라고 봅니다. 알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37번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니네들이 봤을 때 자, 37번이 어려웠던 이유를 말해볼 사람. 왜 어려웠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써놓은 거 봤나? 아니, 안 봤어. 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달리 학생일은 발표 내용의 일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랬을 때 봐봐 얘들아. 지금 발표 내용을 이해 못한 게 없잖아. 궁금한 건 있어. 그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에 의하면 얘가 무조건 틀렸어야 돼요. 그래서 1번 한 학생들이 25% 정도 됩니다. 1번 한 학생. 여기서 1번 한 학생은
틀린 학생 중에 그래도 승자예요. 왜죠? 시간이라도 벌었죠. 그지? 1번 한 학생은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5번 한 놈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 어차피 5번 할 거 1번을 해버리지. 알았죠? 자, 왜 그랬냐? 니네가 여기서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발표형의 일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을 때 이제 뭐야? 여기에 있는 말이 저 지문의 사실이냐 아니냐까지 봤어요. 지금 이런 문제형은 그죠? 하자 문제가 생긴 일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거 얼마나 재밌냐? 문제 유형 한번 싹 바뀌니까 문제형 유형은 안 바뀌었어. 선지 유형이 바뀌었어. 선지가 달라졌어. 1번과 4번에 그것까지 봐야 돼. 발표에서 언급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냈다 했을 때 봐봐 얘들아. 지금까지는 자기가 했을 때 궁금증을 드러냈어. 그런 거야. 궁금해하면 궁금증을 드러낸 거잖아. 그지? 근데 뭐까지 봤어야 돼? 발표에서 언급됐냐 안 됐냐. 그지? 그러면 지금 학생 3이 궁금해한 게 뭐야? 우리 선조들은 연날리기를 1년 중에 주로 언제 했을까 그랬잖아. 이거 1년 중에 언제 했냐 나와. 어디 나와? 주로 청초에 연날리기를 했다가 나와. 정초에 했다. 그러니까 나온 거를 궁금해했지. 그러니까 언급되지 않은 거가 아니라 언급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한 번이라도 풀어봤다면 이거 솔직히 이렇게까지 정답률이 안. 이거 정답률 몇 프로? 47%. 47%냐? 43%냐? 미안하다. 43%. 이번에 제일 많이 틀린 문제 3위. 1위가 문학에서 30번, 35%. 2위가 비문학에서 39%. 그리고 3위가 43%. 하작에서 3위 나왔어. 그리고 재밌는 현실은 뭐니 지금? 30%가 제일 어려웠단 말이야. 알았지? 그리고 43%, 50% 그러니까 그 외엔 다 50% 넘었어. 그러니까 정답률은 꽤 괜찮았거든. 근데 모아놓은 점수는 별로 안 좋았어. 그래서 막 1등급이 지금 뭐야? 언어 매체 같은 경우는 80, 높은 데서는 86으로 보기도 하지만 낮은 데서는 그 회사마다 달라. 82점으로 본다는 회사도 있어. 그래서 82에서 86으로 보고 있어. 그리고 화작도 80점대에서 92점까지 보고 있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짜 실질적으로 나올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좀 신기해. 그 대신 문법 엄매한 애들은 이번에 문법에서 개박살 났어. 그래서 이번에 엄매 애들이 표준 점수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 여기서 다 이미 다 틀리고 갔는데 뭐 하나 둘셋 여기서 세 개는 무조건 틀리고 갔는데. 그지?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가 됐어. 뭐니? 지금 니네들 알다시피 시험이 이랬다고 해서 수능도 그러겠니? 잘 생각해봐. 6월달 모의평가가 쉬웠니 어려웠니? 기억해봐. 엄청 쉽게 나왔었지. 9월은 조금 어렵게 낸 게 지네들 등록이 이렇게 낸 거야. 그럼 이제 어차피 모의평가는 뭐지 얘들아?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거에 가면 문학은 좀 쉬워지고 비문학은 살짝 어려워질 것 같니? 아까 정답을 봐봐. 비문학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죠? 자 봐. 니네들 1등급을 교수님들은 항상 1등급을 몇 점? 92점에서 94점으로 이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너무 올라가서 95에서 98 나오면 물수능이니 변별력이니 그러고 80점대로 떨어지면 불수능이니 너 때문에 우리 자살하니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평가원의 목표예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 자 지난번에 이랬으니까 좀 더 어렵게 내자 그랬더니 이렇게 내버렸죠. 그럼 좀 더 쉽게 낸다가 여기로 가기 위한 거거든. 그러면 니네들 뭐가 쉬워지고 뭐가 어려워지겠어? 선택이 쉬워집니다. 하자
무조건 더 쉬워져요. 언어 매체는 당연히 더 쉬워져요. 그 다음에 문학이 좀 쉬워져요. 저도 여태껏 문제 풀면서 문학 이렇게 더러운 거 처음 봤어요. 현대시 같은 데서 답이 안 나와. 옛날에 이러지 않았다고 치사. 알았어요? 고전 시간에서도 봐라. 화정과 갖고 너는 얼마나 장난치니? 아니, 야, 솔직하게로 솥 있으면 일상생활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자체가 뭐야? 놀러 간 거거든. 그리고 얘들아, 원래 니가 벌써 옛날에 놀러 가면 솥 들고 가. 솥 들고 가서 뭐 해먹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도 저희가 놀러 가면 이렇게 솥 같은 거 갖고 왔어요. 솥 갖고 가는 게 당연한 거야. 너도 캠핑 가봐. 캠핑도 다 갖고 가잖아. 놀러 갈 때 원래 야 놀러 가서 그럼 뭐 할 거야? 뭐 먹을 거야? 속 갖고 가서 뭘 끓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장작은 있으니까 가면. 그래서 무조건 속 갖고 가는데 우리 학생들이 야 솔직히 노처녀가 뭔지도 모르는데 솥 들고 가면 당연히 솥 쓰면 당연히 일상생활하는 곳이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출제위원들이 야 뭐지 장난꾸러기 유재석 같은 애들이 있거든요. 이 새끼들 손이 쓰면 이거 틀려라 이거 낸것 같아요. 화정과 우리가 다 거의 그렇습니다. 아니 화려하다 그러는데 야 바로 그 뒤에 바로 뒤에 화장하고 있잖아. 얼굴이잖아. 그런 장난에 넘어가가지고 이것은 자연경관 아니냐 무슨 야, 아름다운 다 자연경관이냐? 딱 봐도 그 얼굴인데 귀가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아? 그치? 고전시가 화정가에서 그렇게 한 2개 장난치고 현대에서 1개 장난치고 이러니까 애들 막 이렇게 알죠? 수능 때는 좀 더 쉬워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그걸 걱정 안 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풀면 제대로 풀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분석 같은 거 잘하고 연습하면 안 될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이제는 알게 됐으니까 너는 두고 봐라.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은 또 틀릴지 모르지만 이제 선지에서 이런 거는 사실 확인까지 해야 되는 것까지 알면 이 문제 틀릴 학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알면 안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수업을 듣는 거잖아. 문제용. 9월달에 문제용은 이렇게 됐어. 그지? 그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까지만 하면 자 43%니까 이거 하나 틀렸어도 뭐야 니는 큰 내상을 입진 않았어. 그럼 나머지 다 뒤에 거 다 맞으면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게 이제는 준비해라. 지문과 일치 여부도 해야 된다. 자 유형 읽어줬죠? 야 솔직히 하자문제 누가 그러냐 답. 야 이래서 답이지 이래서 답이지만 설명하잖아. 근데 선생님 뭐야 미래를 보여주려고 하잖아. 야 이제 이런 유형도 준비해. 자 됐지? 자 다음 또 여기 봐봐. 자 지정됐잖아. 우리 누차이가지만 지정된 건 쉽잖아. 설명을 유추했니? 유사한 자신의 경험을 제시했니? 알고 있는 사실 덧붙였니? 야 재진실이 나오면 항상 의심해야지. 근데 이번엔 재진술을 하더만 그대로 하더만. 근데 뭐야 상대가 자신에게 바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건 아니지. 이건 완전히 틀렸잖아. 와 깨끗하죠?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됐을 것이고. 자 39번 이거 우리가 늘 준비했던 유형인데 좀 앞서서 나왔을 뿐이야. 자 너희도 솔직히 생각해봐. 이거 안 봤지? 그죠? 그리고 끊어놓고 이거 안 봤죠? 얘만 뭐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자 우리가 늘 연습했던 대로 해봐봐. 제한 배경을 작성할 때 야 뭘 줬어? 나의 이 부분을 지정해줬죠. 땡큐라니까 지정해주면 뭐만 보면 돼? 이제 여기서 그래 여기 보고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봐. 그 제한 부분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주변 사례 나옵니다. 상점 뭐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한의 필요성에서 활성화로 해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보라. 제한 정책에서 지도의 정보 제공 방식, 지도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도를 정보하는 지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제공 방식 개선 얘기는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너무 쉽게 나왔고 나는 뿌듯했습니다. 화작 역시 그지? 아까 저 윗문제 사실 이 문제를 나는 와 기발하다. 하지만 문제는 똑같았잖아. 그리고 사실확인이잖아. 그래서 기발하다 해갖고 나도 이렇게 해놓고 나서 했는데 정답을 살짝으로 보면서 얘네들은 조금만 바꿔놓으면
아 이렇게까지 많이 틀려. 아니 나는 한 80%? 왜냐면 보통이 한 90%니까. 왜냐면 학생이만 보면 되니까. 와 근데 저 사실까지 하나 확인하는 걸로 43% 되는 거 보면서 그럼 니네들 문학이나 비문학이나 어떻겠니? 뭐 하나만 좀 바꾸면 그냥 20% 되는 거야. 와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그죠? 그러면 니네들 최소한 이거는 응답해줘야 되지 않아? 선생님이랑 그렇게 연습했는데 그지? 그지? 자 그 다음에 40번도 보니까 똑같은 문제인 거야 그지?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만 결국 나의 활용된 결과인데 긍정설 문제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눔 제공 경험 오히려 난 이 문제가 위의 문제보다 더 어려웠어. 왜 그렇지? 긍정설 문제인데다가 뭐야 지금 지정돼 있지가 않잖아. 그래도 다행인 게 아까 한번 읽었잖아. 하면서 읽었기 때문에 아까 나눔 제공 경험 참여 의향의 변화 이게 아까 읽으면서 이렇게 나눔을 받은 경향 참여 의향 뭐 제공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포시 뭐 이렇게 한번 읽었던 걸 결국 한 번 더 읽게 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39번은 3점짜리만 쉬웠지만 40번은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야 되는 나눔 지도 제작, 자발적 나눔 제공 필요, 나눔 받은 경험, 접근성 높인다. 이런 거를 다 이제 찾아보니까 그지? 정확하게 맞은 건 5번이었어요. 맞지? 그러니까 나눔 지도 2번, 5번이 아마 지도랑 같고 그 다음에 경험 모르고 알았지? 이렇게 해서 풀어서 아무튼 뭐 그렇게 어렵진 않게 풀렸습니다. 자 다음 이 문제가 좀 특이했어요. 그죠? 근데 잘 봐. 문제형은 되게 특이하거든. 근데 한 번만 들어봐. 학생 1의 반응이니까 아 이거 학생 1이라고 지정해줬구나. 그러면 이건 사실일치야 라고 생각하고 부정설 문제라 하나씩 가야지 하고 봤는데 얘를 봤는데 할 게 없어. 동의해. 뭐야 이게? 그지? 그래서 아니 무조건 얘를 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결국 뭐야? 학생 2의 동료평가 즉 실효성을 예측하고 확인한 점이 좋았어. 동의해.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랬잖아. 그럼 뭐 해야 되더라? 결국 나눔 지도의 실효성을 예측했는지 확인했는지 이거의 사실일치 문제가 되버리구만. 그지? 결국은 무슨 문제야? 사실일치 문제인데 이게 좀 특이했던 게 학생 1은 동의하지 않아로 바꿔놨을 뿐이지 결국은 얘를 사실일치 하는데 딱 지도 제작 계획이 단계별로 작성하지 않았어. 그래서 깨끗하잖아. 맞지? 요렇게 그래서 이걸 사실일치야. 써놔봐. 사실일치. 선생님이 이따가 나눠줄 여기다가 다 해놓는 바람에 그걸 안 써놨거든. 근데 자 시험지에다가 써놔. 결국은 사실일치인데 자 원래는 뭐야 얘들아? 이걸로 지정이 됐잖아. 지정이 되면 쉽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정이 돼서 갔는데 바뀌어서 여기로 가서 이렇게 되는 사실일치 문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42번 문제. 야 너희도 알다시피 이 문제는 필수형 아닙니까? 확정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무조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조건 주는 거. 즉 주체를 명시적으로 드러낼 것, 대조일 것, 참여를 권유할 것. 그지?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얘를 좀 뭘 찾아야 될지 애매해서 얘부터 찾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조와 참여 권유 그래갖고 대조 살펴보세요. 탈락. 그죠? 탈락. 차갑고 따뜻해. 나눔 지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나눔 제공 참여? 나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먼 이웃 가까운 친구 하나 되는 나눔 지도와 함께 할래요? 나쁘지 않아. 작은 나눔과 큰 나눔의 경계가 없는 상황을 나눔 지도로 참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세 개가 유력하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뭘 찾아야 돼? 주체. 세 개에서 주체를 찾아보려고 딱 했습니다. 를 누가 했나? 없어요. 근데 우리 가게가 하나라는 우리 마을이 하나가 됩니다. 주체들이 나오죠. 그래서 나눔의 주체가 나오므로 답은 3. 이것도 주체가 오네요. 이렇게 해서 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역시 이것도 여기부터 풀어야죠. 근데 선생님 봐봐. 부정설 문제입니다. 그러면 딱 봐도 누가 봐도 자 그 대신 이게 계획 글쓰기 계획 아닙니까? 사실치라고. 그래서 얘 부정설 문제니까 얘가 있는지 봐야겠다 하고 무조건 얘만 찾으러 갑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딱 봤는데 범주화 얘기인데 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문단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여기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2번으로 갔는데 2번에서 정의가 있길래 바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인식 변화, 이거 잘 모르겠어서 계속 읽었는데 문제 제기의 필요성과 논의의 배경은 1문단에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 그래서 순서를 완전히 바꿔놨구나 해서 갔더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논의의 배경이잖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 어디? 얘를 읽고 얘를 읽어봐도 뭐가 없어? 사회적 인식 변화는 없잖아.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했어. 이거 많이 해봤던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사회사법. 이것도 엄청 해봤던 거죠. 자, 이게 무슨 문제죠? 필수 유형이죠. 즉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다의 A로 고쳤어. 그럼 이게 뭐야? 초고가 되고 이게 뭐야? 수정글이 되죠. 뭐 갖고 풀어라? 수정글을 갖고 풀어라. 얘들아 이거 니네 진짜 훈련 좀 해봐. 수정글 갖고 하면 A 갖고 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A를 한번 보면서 자 끊어놓자. 범주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랬잖아. 그러면 범주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잖아. 그럼 니네들 딱 봐봐 이거. 범주화에 대한 비판적 얘기잖아. 그러면 자 이제 야 너희들 우린 인간이잖아. 짐승은 추론 같은 거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론을 자꾸 해야지 니네가 수능장 가서 국어가 된다니까. 봐라. 범주화의 가치와 한계를 함께 언급하여 주장의 일관성이 약화되므로 범주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랬으니까 얘들아 봐봐. 지금 범주화의 가치와 한계를 함께 언급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함께 언급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걸 알아야 돼. 그거 가치는 없잖아. 뚜렷하게 야 범주화를 갖추지 않도록 해야 돼. 한정하는 한계가 있어. 비판. 완전히 부정적 얘기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1번은 일단 완벽하게 맞다니까. 근데 2번 봐봐. 범주화의 기능과 유용성을 언급하지 않아서 주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그럼 얘들아 범주화의 기능과 유용성을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범주화에 대해서 유용성과 기능을 성찰해야 돼. 이 말이잖아. 말도 안 되죠. 지금 범주화의 비판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기능과 유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언급하면서 비판해. 비판적 성찰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논리가 이상해. 저 A야. 그 다음에 3번 봐봐. 범주화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야, 그러면 범주화를 해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범주화를 칭찬하고 있지. 그러면 안 되잖아. 4번. 범주화가 대상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 형성에 제약을, 이건 괜찮죠. 그럼 봐봐. 범주화의 단점을 언급하지 않아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것도 봐. 범주화의 단점을 언급하지 않아. 그러니까 범주화의 단점을 언급하지 않아서 명료하지 않으니 범주화의 단점을 언급해야 되지. 그게 바로 뭐야? 범주화의 단점이. 얘들아. 이런 게 범주화의 단점이죠. 그래서 4번도 맞고. 그 다음에 5번은 완전 틀렸어요. 범주화가 대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다. 그러면 범주화를 칭찬해야 되잖아.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답은 1번과 4번으로 딱 압축이 되고 나면 그제서야 뭘 본다? 얘를 봐야죠. 맞지? 얘를 보면 딱 나오잖아. 1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됐니? 이렇게 풀었을 거야. 선생님이 나 누차 말하지만 나도 처음에 2월에 수업 준비할 때는 얘들아 봐봐. 이게 초고고 이게 수정된 글이거든.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서 차이점부터 찾았다. 얘랑 달라졌구나. 이렇게 풀다 보니까 와 어떤 문제는 집중이 안 돼. 그래서 문제 집중이 안 돼갖고 안 풀려버리는 거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와 얘들 수능 가면 엄청 떨릴 텐데 이 문제 이거 두 개 비교하다가 1번, 5번이 정확하게 그걸 물어주면 좋은데 그걸 아닐 때가 있잖아. 그러면 정신 없어. 그래서 내가 야 그럼 한번 이걸 갖고 풀어보자 했더니 그래도 하나만 보니까 집중이 딱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을 내가 만든 거야. 혹시 너네들이 이전 선생님들이 야 두 개를 비교해서 틀린 것 갖고 봐 이렇게 했으면 한번 그렇게 이게 익숙하면 그렇게 풀어도 돼. 문제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선생님은 그때 그렇게 푸는 게 너무 헷갈려. 내 스스로가. 난 이렇게 풀 때가 제일 좋더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야 이 문제야. 당연히 자료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나왔어. 그 문제 유형이 달라진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제 봐봐. 자 학습 활동을 주고
A, B를 완성하라 그랬잖아. 그럼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 중에 뭐랑 제일 가깝니? A, B를 완성하라니까. 응 그래. 지금까지 알고 있는 문제형 중에 뭐랑 제일 유사해? 우리가 지금까지 푼 거 중에 문제 유형 중에 크게 대답해봐요. 어? 제목? 그런 문제 유형이 있었어. 자 얘들아 잘 봐. 35, 36, 37 유형은 아닐 거야. 맞지? 그러면 잡아. 여기 5문제에서 5문제가 있고 첫 번째 문제 있지. 첫 번째 문제 맨날 뭐 사실일치나 아니면 형식 문제 묻잖아. 그 다음에 나를 반영한 문제 있지. 그지? 그럼 나를 반영한 문제 말고는 그냥 그저 그렇게 풀잖아.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문제형이 요 세 문제 중에 잘 봐. 요 하나가 원래 알고 있는 문제는 자료 활용 문제지. 그럼 나머지 2개 주로 나오는 게 뭐였더라? 하나는 지금 저것처럼 수정글 문제지. 하나는 또 뭐야? 조건 문제였잖아. 이거 말고 니네가 암기된 문제형이 없다니까. 자 다시 한번. 나의 반영 문제, 수정글 문제, 조건 문제, 자료 활용 문제. 이 4가지가 필수 유형이라고 했다고. 지금 이 문제 이 4가지 중에 뭐랑 제일 비슷하니? 조건 문제랑 비슷하지 않아? 빈칸 채우기. 그러니까 응용이라는 걸 해봐. 자 봐봐. 니네가 봤을 때 문제를 못 푸는데 얘를 완성하는 빈칸 채우기 문제네. 그 빈칸 채우기 문제가 뭐야? 아까 이 문제랑 거의 똑같은 거라니까. 얘들아 선생님이 작년 6월에 내가 수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여기 있다. 44번 문제는 필수 유형인데 42번 문제와 겹칩니다. 이게 6월이야.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렇게 내가 너네한테 얘기했다니까.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42번 문제가 자봐. 보기의 조건에 맞게 빈칸 채우기 문제가 있었어요. 자, 6월 문제 한번 봅시다. 6월 문제 42번. 자, 이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 문제? 44번 문제 봅시다. 아까 어떤 학생이 제목 그랬대. 그거구나. 봐, 초보의 제목을 작성하는데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서 조건 문제 몇 개 나온 거야? 2개 나왔죠. 맞죠? 그래서 내가 어디 갔어? 그래서 너네들한테 내가 이렇게 왜 조건 문제 2개나 냈을까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랬잖아. 그지? 근데 지금 9월도 봐봐야 되거든요. 지금 다시 9월 문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조건 문제가 아니냐는 거야. 그치? 즉 이렇게 넣으라고 그랬으니 그럼 여기에 넣으라고 할 조건이 어디에 있겠어? 보기 있겠지. 단 반박 조건인데 봐봐. 뭐라고 조건을 줬나 봐. 선정한 글의 산문단을 딱 지정해줬지. 그러면 범주하는 대상에 대한 그랬잖아. 그럼 얘들아 산문단 봐봐. 여기서 범주하는 우리가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 중 하나로 개별 대상을 동일한 속속들이 파악하는 사고방식이다 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를 반박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조건은 산문단으로 줬어. 그럼 얘들아 잘 봐. 비판적 이해가 아니라 사실적 이해다 그랬을 때 볼래? 범주하는 대상에 대한 뭐래 얘들아? 이해하는 방식 중 하나로 이게 3분단이냐? 아 2분단이야.
무슨 있어? 범주화에 기반한 사고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제한할 수 있지. 야, 이게 이해를 제한한다는 게 비판적 이해냐 사실적 이해냐가 아니지. 비판적 이해든 사실적 이해든 그 이해를 줄인다는 얘기지. 범주가 달라져 버렸잖아. 비판적 이해가 아니라 사실적 이해다 이게 아니지. 그래서 이건 완전히 틀려버린 거야. 감각이. 그런데 잘 봐라. 이해를 제한한다는데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돕는 거야. 괜찮지? 근데 얘를 보는데 웃겼어. 좁히는 게 아니라 보조하는 거야. 이거 같은 말 아니니? 제한하다 좁히다. 돕다 보조하다. 그래서 뭐야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얘 두 개는 무조건 맞다고 했어. 근데 얘가 계속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촉진한다. 막는 게 아니라 원한. 이것도 두 개가 다 같아요. 근데 이것도 봐봐. 크게 봤을 땐 이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돕는 거다. 근데 이해를 지연하는 게 아니라 촉진하는 거다. 비스무리 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씨 세모 난 답이 이 두 개일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아니면 세모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야 맞다 해봤자 이게 다 틀리면 결국 이리로 갈 것이고 이게 맞으면 답이겠지 뭐. 그치? 그 생각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이제 해놓고 B로 가야 되잖아. 그럼 B의 조건은 뭐겠니? 당연히 저 왼쪽.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왜 복잡하냐면 분명히 뭐도 알아야 되더라. 여기도 반박해야 되지만 이 내용과도 연관돼야죠. 맞죠? 그러면 결국 뭐야? 범주화는 이해를 돕는 거다. 이해가 플러스다. 범주화는 뭐 하기 때문인데 이전과는 다른 성격 유형 권사가 새롭게 제한되어 개인이 지닌 복잡하고 다층적 면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게 그 애다. 자 이제 얘들아 요 두 문장이랑 두 줄이랑 여기랑 연결해봐. 자 봐. 개인의 성격은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이거는 지금 뭐야?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는 건 자 범주화는 단순하기 때문에 안 돼 했지만 얘는 뭐야? 새롭게 제한되어 파악할 수 있게 해 이거죠. 됐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니? 범주화의 장점. 그죠? 새롭게 할 수 있다 이거잖아. 그러면 이번 봐. 대상의 속성을 새로운 관점으로 포착해서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하냐는 하지. 그런데 잘 봐. 범주하면서 대상의 변화 가능성을 조명하여 대상의 변화가 범주화라는 게 대상의 변화 가능성을 조망하니 결국 범주화의 특징이 뭐야? 유형화 시키는 거잖아. 유형화 시키는 건데 뭘 계속 변화 가능성을 따져. 딱 새롭게 다시 한번 새롭게 유형화 시켜야죠. 됐죠? 네, 그래서 답이 2번이었던 거야. 3번도 봐. 이건 맞다. 새롭게 제시하는 거. 야, 그렇다고 속성을 단순화하는 건 나쁜 거잖아. 이거는 오히려 비판이죠. 그죠? 야, 범주화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 단순화는 저 말에 맞는 것이 반박이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대상을 특정 범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상 간의 동일한 특성을 제외하고 왜냐면 이거 너무 센 맞죠? 됐어? 예.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풀었던 걸 어떻게 비슷하게 잡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결국 사실이 있어. 아니면 이렇게 조건 문제가. 됐지? 이렇게 해서 자 해봤습니다. 질문. 자 문제 질문도 좋고요. 아무 질문 하면 됩니다. 없니? 질문 없어? 좋아. 그러면 바로 나가자.
이번에 화작 좀 많이 틀린 애들은 6월 문제, 9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나눠진 프린트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화작에 대해서 연구 한 번만 해봐. 자, 못 받은 학생 없죠? 남았어? 우리 남았다. 자, 먼저 앞에 게 6월이고요. 아까 본 것처럼 자 9월을 볼 겁니다. 9월을 한번 펴보세요. 9월 넘겨서. 자 페이지 자 표지는 이거고요. 자 페이지 넘겨봐봐. 자 문제 유형 및 해결책 2026학년도 부평 이후입니다. 자 문제 유형 35, 37. 자 이 말뜻봐. 결국 이 말은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저기니까 35, 37. 자 선생님 수업을 계속 안 들은 학생은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풀이 순서가 있습니다. 35번을 먼저 읽으세요. 자 35번 문제는 형식 문제로 확정입니다. 그죠? 얘를 읽으면 먼저 끊어 읽어. 끊어 읽어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자 찾을 수 있는 거에 밑줄 치라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거. 알았죠? 아까처럼 질문에 답하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시작하여 마무리한다. 이런 거. 그 대신 중간중간에 요약한다? 못 찾아.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다음에 6월에는 개념어, 준어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비언어, 준어어 다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능 때는 안 나올까요? 모르니까 이거 공부해놔야죠. 이 단어 계속 읽어놔야죠. 자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면 두 번째 이제서야 지문 읽으라고 했죠. 지문 읽을 때 1문단에서 해야 할 일 화제 찾기. 그리고 문단마다 내려가서 35번 확인하기. 됐지? 그리고 자료가 나오면 표시하라고 했죠. 자료 1 무슨 자료인가? 그죠? 원숭이를 나타낸 자료다. 왜 나왔나? 원숭이는 춤출 때 활발하게 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게 나오잖아. 미리 밑줄 치라고 나올 거니까. 물론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얘들아 자연스럽게 독해가 되잖아.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35번에다가 지문을 이런 식으로 읽다 보면 35번이 풀렸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36번은 뭐야? 발표 계획을 물었죠. 발표 계획을 주고 나서 반영한 걸 물어봤잖아. 이거 무슨 문제야? 사실 일치 문제죠. 고로 긍정설문이냐 부정설문이냐를 물은 거야. 긍정설문이냐 부정설문. 즉 긍정설문이면 한 번에 5개 다 보고 부정설문이면 1번 보고 1문단 맞은 1번 나올 때까지 나오면 그 다음에 2번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어차피 지문은 2번 정도 읽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표를 들은 학생의 반응. 이것도 확정입니다. 문제용은 확정인데 이번에 봐. 선지부터 독해하고 보기 확인하고 그랬잖아.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풀었는데 지금 뭐가 생긴 거야? 3번이 생긴 거야. 지문에서 확인 필요한 것 구분하고. 즉 물어는 봤는데 호기심이야 뭐 했어 했을 때도 앞에 내용까지를 물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지문에서 확인 필요한 거. 그럼 니네들 자 이거 페이지 보면서 나 이렇게 문제 풀고 있어 이렇게 풀고 있다가 이거 보면서 아 9월에 이렇게 나왔었지 하면은 문제 유형이 외워질 거 아니야. 맞지? 야, 난 진짜 너를 완벽하게 준비시킬 수 있다고 봐. 나 진짜. 알았어요? 자 국토세면 조언 틀려도 안 되고 시간 최대한 벌어가는 파팅으로 충분히 문제 유형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수능에서도 이 세 가지 중에서 또 벗어난 걸 낸다. 그러면 또 우리 이렇게 당할지도 몰라요. 맞죠? 그러나 한 번 당했으니 이제는 뭐야? 혹시라도 나오면 사실지까지 가달라고 그거까지. 알았죠? 자, 근데 이제는 나와도 쉬웠지. 한 번 그러니까 보기 전이 문제지 꼭 보고 나면 괜찮아져. 그게 당연히 모의고사를 얼마나 다행입니까? 수능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치? 자 다음 38에서 42번 합법도 이것도 알 필요 없어요. 그냥 5문제짜리 풀이 순서입니다. 38번 문제요. 자 똑같습니다. 38번 문제부터 읽는데요. 끊어읽기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의 미출.
됐죠? 아까처럼 기억, 니은, 디귿, 있으면 뭐야? 굳이 뭐야? 이거 끊을 필요도 없죠. 끊을긴 해야 되는구나. 긍정설문 한 방에 읽기, 부정설문 하나씩 읽으면서 지문화서 확인하. 알았죠? 이렇게 하고 나서 자 지문 같은 때 똑같아요. 1문단에서 화자 찾기, 문단마다 38번 확인하. 자 이렇게 딱 얘들아 봐. 루틴이 딱 있잖아. 그럼 그 다음 문제가 39번이었잖아. 화법과 장문을 연결. 이 말은 뭐야? 두 제시문을 연결하는 거야. 가를 바탕으로 어쩌고저쩌고해서 나랑 연결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화법의 반영 여부, 반영 연결하여 반영 넣는 문제. 이거 뭐라고? 반영된 나의 사실부터 확인하라 그랬죠. 여기서 답 나올 확률 80%. 안 나왔을 땐 가와 보기의 조건을 연결하면서 보기. 알았죠? 이렇게만 보면 확실하다습니다. 자 다음 40번 이제 한 문제 넘어가면 합법과 장비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 그랬죠. 이번에는 이 문제 여기 똑같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3점 주고 여기 2점 줬는데 나는 솔직히 여기가 더 어려웠다. 근데 사실치는 똑같았다. 이번에 9월에. 자 다음에 41번이 뭐였다고요? 장문 5화 합법 내용을 자 사실적으로 묻는 문제. 아까 A 학생이 반응하고 물어봤잖아. 근데 A 학 반응 쫓아가봤더니 어떻게 됐어? 결국 사실일치였죠. 근데 우리랑 계속 연습할 때 어땠어? 무슨 이상한 거 주고 나서 제목이 이러니까 이런 걸로 바꿔야 되겠어. 그런 거야. 결국 그것도 사실일치 아닙니까? 제목이 진짜 그런지. 첫 문단에 이 글의 보고서의 목적을 생략했으니 목적을 제시하는 게 좋겠어. 가봤더니 목적이 있으면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문제? 사실일치 문제로 만드는 이걸 잘 체크해달라고요. 특이한 문제는 다 여기서 나옵니다. 아까 특이한 문제. 42번 문제라고 조건에 맞게 빈칸 채우기 문제. 아까 말했죠. 됐죠? 유형 정해졌죠? 그러면 국토쌤의 제안, 조언. 39번 문제는 3.0으로 특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3점짜리라고 해서 꼭 어려운 건 아니야. 그죠? 왜? 복잡한 걸 3점으로 주는데 학생들은 복잡하겠지만 우리 국도한테 수업 들은 애들은 이미 더 이상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됐죠? 수능처럼 긴장되는 순간에 멀티플레이, 동시에 여러 개 보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린 그저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질문 많이 왔는데 화전가란 자체가 아니 그 기억 니은 문제 풀다 보면 놀러 간 거 안 보이니? 놀러 갔잖아. 맞지? 그럼 놀러 간 다음에 보기 문제 풀면 거기서 분명히 뭐야?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곳이 자연이다 그랬잖아. 틀렸잖아. 안 그래? 그래서 나는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한 작품에 집중해서 그 작품만 가는데 내가 문제 푸는 순서도 얘기해 주잖아. 아니 기호 문제부터 풀면 대충 상황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보기 문제 가면 이제 보기서부터 추론이잖아. 이 대충 사실로부터 가면 추론이 훨씬 쉬워진다고. 난 그래서 푸는 순서가 너무 안 돼. 푸는 순서가 중요하다니까 문화. 얘들아 알았지? 자 좀만 쉬었다가 오늘은 화장 좀 이제 끝날 것 같으니까 쉴 땐 확실하게 쉬겠어. 알았죠?
문제를 봅시다. 자, 마지막 43, 45. 자, 주로 이제 학생의 글을 줄 때가 많아. 장문이니까. 그지? 자, 풀이순서 똑같죠? 43번 문제부터 읽고. 그 다음에 장문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묻는 문제야.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역시 사실일치 확인. 그러니까 사실을 물으니까 사실일치 확인이고. 단 형식을 물으면 35번, 38번 문제처럼 끊어놓고 찾을 수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형식 문제냐 사실일치 문제냐인데 그동안 43문제 이렇게 사실적으로 묻는 문제가 많았어. 사실적으로 물을 때는 사실일치 확인하고 형식 문제면 끊어놓고 어떤 걸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다음 지문 읽기까지 똑같아요. 1문단에서 화제 찾기, 문단마다 내려가서 43번 확인하기. 그 다음에 44번은 초고, 수정 한글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초고랑 수정글을 구분해서 수정글 중심으로 선제해결. 이거 이상하다. 6월 거 아니냐? 아, 맞나? 44번. 야, 44번 이거 뭐였냐? 하도 문제가 많고. 맞아? 44번. 맞지? 답이 안 나오면 초고 확인. 알았죠? 마지막 45번. 보기를 활용한 창조적 문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새로 나온 문제 유형이긴 해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일단 무조건 사실에 집중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보기의 조건. 아까 말한 대로. 보기의 조건과 일치시키기. 그래서 분명히 뭔가 창조적 문제가 나왔어도 사실이랑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생각해봐. 결국 A에 B에 들어갈 말이니까 보기의 조건과 일치시켜줘. 그럼 보기에서 어떤 말들이 있었나 찾아보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국토세면 조언 45번 문제는 40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3점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신유형이 나왔어요. 자, 올 수능에서 6월로 나올 것인지 9월로 나올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지금 너희들한테 나눠줬잖아. 그죠? 6월 문제는 뭐가 나왔어? 보기 활용 문제. 9월엔 뭐가 나왔어? 신유형. 반박 문제. 지금 그건 딱 정확하게 어떤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완전 신유형이야. 알았죠? 그러나 결국 복잡한 보기 줄 것 같아요. 3점짜리니까. 막 보기 복잡하게 주고 묻고 있는 건 결국 보기의 조건에 맞게 집어넣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미래를 생각해 보자. 자, 필수 암기.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을 해봤지만 화작에서 어려운 문제는 이걸 잘 찍어놔야 제 학생들 이걸 보게 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화작에서 어려운 문제는 다음을 어긋나게 합니다. 뭐냐면 인과 혼동.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은 37번이 제일 어려웠죠. 그럼 이번 수능도 37번이 제일 어렵진 않아요. 제가 볼 때 45번입니다. 그죠? 그럼 45번이나 아니면 아까 말한 3점짜리, 즉 3점짜리에서 조심해야 돼. 좀 써놔봐. 3점 유의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번에 37번이 정답률 43% 나왔죠. 출제지는 과연 그것을 예상했을까요? 난 예상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나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노처녀라는 단어 뜻을 모르는 학생들인데 선생님들은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야 요새 설마 여기 있고 여기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만큼 이미 내가 그쪽으로 향한 거거든. 무조건 호기심 맞아? 궁금해 맞아?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지금까지 풀어왔던 거에 하면 답은 1번이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1번은 잘 피한 학생이 그래도 그나마 5번이면 왜? 1, 2, 3, 4 없으니까. 왜? 호기심 그럼 바로 궁금해 그럼 바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37번은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 뭐가 어렵다? 사실은 이게 어려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즉 인과 혼동. 얘들아
인해라는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해가 뭐죠? 원인, 결과. 알았지? 그 다음에 십자가 운동. 십자가 운동이 뭐야? 분명히 제시문에 대상의 특징 두 개가 나오면 무조건 십자가를 정리해야 됩니다. 십자가. 즉 세모는 x값을 갖고 네모는 y값을 가지면 뭐라고? 세모를 y값으로 바꾸면 애들 엄청 틀린다 그랬죠. 그렇죠. 요건 주의하고 십자가. 요건 비문학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비문학에서도 주의해 주시고요. 과정과 방향 혼동. 지문에서 순서, 방향 설명하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맨날 아까 단계별 나오잖아요. 단계가 없으니까 틀리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과정이나 방향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과 수단 운동. 즉 무엇을 위해 목적과 수단입니다. A 하고자 B가 뭐야? A를 하려고 B 한 거다. A가 목적, B가 수단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이게 나왔는데 이 두 개가 나왔는데 앞으로 수능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네 개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이름이 중요해.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없을 때는 얘들아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알죠? 오랜만에 시간도 많은데 시 한 편 감사합시다. 자 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이름이 없으면 몸짓이에요. 그게 뭔가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얘들아 화작 어려워. 어려운 건 이런 거야. 해놓으면 그냥 풀고 끝인데 아까처럼 이름을 부여해줬잖아. 인가운동, 십자가운동, 그죠? 과정과 방향의 운동, 목적과 수단의 운동 이렇게. 그러면 이름을 가지니까 너네들의 몸속에 들어오는 거죠. 맞습니까? 선생님이요. 재수를 공부할 때 돈이 하도 없어서 우리 누나가 전라도 강주 알지? 강주로 시집 가셨거든. 좀 누나가 좀 잘 살았어요. 아주 잘 살지는 않았지만 좀 형편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수 고3이 됐어야 되는데 떨어지니까 재수를 하는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누나가 우리 집안 형편 생각해서 막내가 좀 내가 공부 좀 하니까 막내 너가 와서 우리 그 조카들 초등학생 2명 있는데 2명을 과외를 해라. 그럼 과외비 되지 않겠니? 그래서 광주에서 재수 공부하고 뭐 수능 뭐 시험만 뭐 서로 가서 보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러더라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잘했다. 그래서 강주로 갔어요. 가서 야 딱 공부하기 제일 좋죠. 아는 사람 하나 없지. 딱 거의 뭐 절 같은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거잖아.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공부하기 딱 좋은 거야. 근데 사람이라는 게 공부하기만 좋지 외로우면 어떡할 것이야.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 유일하게 해소되는 게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난 일반적인 너도 알다시피 출근할 때 딱 그 버스 타고 딱 그 학원까지 가는 데 있잖아. 너희도 아침에 우리 딱 그 타고 오는 버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버스 딱 타는 난 항상 시간이 되게 정확한 사람이야. 거의 나는 거의 칸트급이야. 시간이 되게 정확한 사람이야. 근데 갈 때마다 괜찮은 묘령의 여성을 보게 되는 거지. 야 지금 이 아저씨가 출퇴근 시간에 젊은 여성 보고 흠칫흠칫 보면 그 징그러워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나도 그때는 20살이었어. 20살에 딱 동년배에 조금 괜찮은 여성 보면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그 시간이 행복한 거야. 그래서 버스를 같이 타고 하면 그죠? 버스를 같은 버스를 타고 갔다. 그럼 이 친구는 한 5 정도 전에 내리고 나는 학원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면서도 항상 예쁘다 이러면서. 근데 내가 그때 당시 외롭게 일기를 썼거든. 일기에 보니까 이 친구가 청치마가 좀 어울렸나 봐. 그래서 이름 모르니까 청치마라고 써있더만. 오늘도 청치마를 보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험하게. 이게 문학하던 사람이라 이거 표현도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 더럽니? 그래서 딱 하는데 이제 나의 재생활의 모든 기쁨은 이 친구 보는 즐거움인 거야. 확실히 그러니까 예수도 그림도 보기 좋은 그림 보면 좋잖아. 그치? 그러니까 20세 그때 나이에는 보기 좋은 얼굴이 좋더라고. 지금은 이제 수업하다 보니까 내 수업 열심히 들어주고 막 반응하는 애들이 예뻐.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졸건 여기서 그 꼴보기 싫어서 안 물어봐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달라져 사람이. 근데 그때는 뭐 예뻐 보이는 친구. 그래서 이런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 내 일기장에 제 생활에 한 2개월 동안 청치마가 있어. 오늘은 청치마를 못 봤다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이제 누나 우리가 이사를 가겠어. 뭐 그때 당시 멀리 간 게 아니라 한 2정거장 간 건데 그 버스 정류장이 달라지니까 야 앞으로 다시 못 보잖아. 그래갖고 너무 서운한 거야. 이사 날짜는 있는데. 그래갖고 그래 편지 써. 그래서 편지를 딱 쓸 때 아직도 김춘수의 꽃을 썼어. 딱 쓰고 나서 저는 아침 몇 시에 항상 하면서 당신을 몇 번 본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서로 이름을 모르니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이었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제가 당신에게 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삐삐번 삐삐 있었으니까 삐삐번을 적어가지고 딱 묶어서 딱 갖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왜 해주냐, 내가 인생 선배로서 얘기해줘. 너희들 앞으로 재수생 때는 하지 말고 하지. 대학교 가서 진짜 요즘 시대는 남자가 무조건 용기내는 법 없잖아. 남자 여자가 없으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 있으면 너네 진심을 담은 편지를 한 3장 4장 써. 그리고 줘. 전화번호랑 같이. 그러고 나서 줬지. 그때 두려워하지 마. 자, 이 친구가 답장을 줄 것이다, 답장을 안 줄 것이다 생각을 해봐. 답장 주면 기분 되게 좋겠지. 이것도 해라 그치. 기분 좋겠지. 답장을 안 주면 슬프겠지. 근데 진짜 슬플까? 내가 너네한테 이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잘 봐. 너네들의 진심을 담은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담은 내용을 줘. 알았어? 줬는데 답장을 줬어. 좋은 일이야. 거절했어. 그럼 슬픈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제대로 볼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야? 기회가 생긴 거야. 너네들의 진심을 받아보자고는 그냥 단순히 외모로만 판단한 거잖아. 야, 그런 사람 좋아할 필요 있냐? 난 그런 사람을 좋아해줄 가치도 없다고. 난 그런 딱 철학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 그러면 편지 준다고 생각하거든. 알았어? 내가 군대 갔다 왔는데 내 그 아는 그 최희석, 이름까지 말하지 말고 뭐 지금 말하는 거죠. 희석이라는 동생이 있었거든. 근데 이 새끼가 나한테 형 고민 있어. 그 새끼 그때 재수하고 있었거든. 무슨 고민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초등학교 때 짝사랑한 여자가 있대. 근데 걔 막 동네에서 왔다 갔다 보니까 너무너무 막 미치겠대. 고문을. 그래서 내가 그랬어. 걔에 대해서 느낀 점을 노트로 적어봐. 그럼 마음이 많이 좋아질 거 같더니 근데 내가 그 말을 하고 나도 잊어버렸거든. 근데 한 달 뒤에 노트 한 권을 갖고 한 권이야 한 권. 읽지 못해. 와, 만나서 느꼈던 걸 와, 누가 봐도 한 몇십 장이었거든. 근데 다는 안 봤는데 대충 탁탁 넘기면서 보는데도 너무 걔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 노트채로 걔 줘라. 형 최고. 야, 그럼 내가 이 얘기 해줬어. 야, 줘. 그리고 그 판단은 그 친구한테 맡겨. 난 그리고 이거 보는 순간 그 친구가 널 새롭게 볼 것이고 난 너를 좋아할 것 같아. 딱 그랬어. 그때 그럴까요? 그래, 해봐. 줬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 거절당했어. 이 새끼 와서 울었어. 괜히 줬어. 얘를 어떻게 그랬어? 야, 와. 술 한잔 먹어. 이 얘기 해줬어. 야, 너 그거 네 진심이었지. 나도 감동할 만큼 진심이었거든. 맞아요. 근데 야, 네 진심도 몰라주는 그런 여자를 너 왜 좋아해? 너의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리는 거야. 야, 이 가치도 못 알아보는 애를 네가 지금까지 좋아해준 거 난 걔가 허상이라고 생각한다. 너의 진실을 몰라줬잖아. 앞으로 너 인생 살면서 네 진실 보여주고 그 진실 알아주는 사람 충분히 만날 수 있고 앞으로 만날 거야. 자식아, 왜 저런 쓸데없는 잠깐 얼굴 좀 예쁜 거 같고, 얼굴 예쁘면 잠깐 마음에 들 수는 있지. 하지만 진짜는 아니잖아. 네 글을 봐. 너 진짜잖아 임마. 그랬더니 그러면서 막 운전이 거짓말 안 하고
이틀 지나서 화난 거야. 이제 완전히 잊어버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짝사랑하고 갔을 거 아니야. 근데 너네도 나도 인생 살면서 누군가에게는 어떤 이성도 그렇고 동성도 그래. 친구가 되든 여인 애인이 되든 진심을 보여. 그리고 진심을 한 번만 고백해. 딱 했는데 그거 몰라줘. 그럼 깨끗이 돌아서. 우리 인간에게는 얘들아 가치가 있는 인간 있고 가치가 없는 인간 있다. 진심도 몰라주는 인간하고 사귀면 뭐하고 결혼하면 뭐할래? 니들 인생이 불행하지 않을까? 내 말 맞지? 알았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얘들아 요런 편지 김춘수의 꽃 같은 거 딱 써서 딱 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그런 애랑 사귀지 마. 알았어? 알았지? 좋은 거 하나 가르쳐줬지? 김춘수의 꽃이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걸 왜 했지?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얘네들은 몸짓에 지나지 않아서 너네들이 문제 풀 때도 풀다가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도 어떻게 풀지 몰라. 알았어? 자, 잘 봐. 지금 이번에는 45번이 이게 나왔지만 나는 수능에도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번 수능은 자료 활용 문제 나올 가능성이 난 더 높다고 봐. 아직까지는 8대 2야. 그러면 자료 활용 문제든 저 3점짜리 문제든 무조건 요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조심하라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4개는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뭔가 두 대상을 얘기했는데 방향성이 있어. 근데 잘 해석은 안 돼. 그럼 걔 답으로 해버려. 그럼 맞을 거야. 3점짜리. 알았지? 근데 무조건 답하면 안 된다. 확인해봐야 돼. 그래서 작년 수능 45번 문제 3점짜리가 이런 문제였거든. 자 봐봐 얘들아. 기억 2를 활용하여 지속 가능 항공유가 2050년에는 2025년보다 50배 이상 필요하다는 내용을 그랬잖아. 그럼 선생님 항상 그랬지만 자료 활용 문제 나오면 얘부터 보라 그랬잖아. 그럼 봐봐. 지속 가능 항공유 필요량이 2025년에 80인데 자 봐. 56.16배 됐지. 그러면 이만큼 필요하지. 그럼 필요한데 지속 가능 항공유 혼합 비율을 2050년에 70%가 높이는 근거래. 필요하다는 내용을 이거에 높이는 근거래.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지속가능 항공률을 최소 20% 이상 속도로 의무화하고 혼합 비율을 점차 높여 70%까지 높일 예정이에요. 그럼 얘들아 잘 봐. 의무화했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의무화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근거로 한 원인 결과잖아. 나오면 무조건 두 개를 쪼개놓고 이게 원인이야 이게 결과냐 생각해봐. 니네가 봤을 때 의무화해서 필요해졌니? 필요하니까 의무화했니? 당연히 의무화했기 때문에 필요해지기 시작한 거지. 그렇잖아. 야 이거 필요해 이제 의무화해 이게 아니잖아. 야 그잖아. 너희들 봐봐. 야 재생에너지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재생에너지 아니 그 말. 그때 그런 거 있잖아. 야 유럽 같은 거 무조건 재생에너지 안 쓰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원자력이나 뭐 알리백? 이건가? 알리백이 백이냐? 알리백이야 알리백이야 알리백이야? 너 몰라? 알리백? 숫자를 본 기억이. 숫자를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를 안 쓰면 수입 수출 안 하는 게 유럽연합에서 그런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거 생각해봐. 이제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재생에너지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이거 하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인 결과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치? 원인이고 이렇게 결과가 된 게 아니라고. 알았어? 이게 작년 45번 문제 3점이고 정답률 제일 낮았던 화작 문제 유형이야. 그러면 이번에 9월에 약간 화작 문제 정답률을 보니까 어려워졌단 말이야. 43%가 나와서. 그러면
지금 봐봐. 문법도 지금 장난이 어렵잖아. 지금 문법 그렇게 어려우면 무조건 수능은 어떻게 된다? 무조건 쉽게 나온다니까. 그럼 하작도 뭐야? 같이 약간 맞춰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도 한 문제는 어렵게 낼 거 아니야. 그럼 한 문제 어렵게 내는 유형은 뻔하다고. 이름을 붙여줘야 되고 인과운동, 십자가운동, 가정방향운동, 목적 수능. 이거는 문학에서도 쓰이고 비문학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문제 유형을 9월 것까지 다 정리해봤습니다. 알았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개 나눠놓고 심리 현지 나눠놓고 한 번쯤은 이제 내가 화작을 어떻게 풀겠다는 루틴을 딱 정해놓고 이제 뭐야? 목요일날 와서 풀어보되 그죠?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완전 유형화 시켜주셔야 됩니다. 됐죠? 질문!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내려가시고, 자, 혹시 질문 있는 학생들은 남아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문학은 기출. EBS는 선생님이 정리해 주는 것만 보면 된다. 이제 EBS 내가 정리해 줄 거야. 문제 푸는 게 없어갖고 좀 아쉽긴 했지. 봐봐. 지금 작년 학생도 지금 삼수 하나 봐. 뭐라고 그러냐. EBS 문학 연계 지문을 간추려서 나눠주신 지금 얘가 이거 작년 했던 애도 이걸 지금 나한테 뭐야? 기억하고 이 수업을 되게 좋아했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EBS 수업의 목적은 뭐야? 보자마자 안 보고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보고 공부하고. 그러면 안 되지. 지금은 EBS를 안 했는데 이 친구야. 내가 진짜. 그러니까 이거. 안 들어. 왜 그러냐면 힘들어서 그래. 힘든 사람들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해. 응. 뭐? 응.